소상공인 기심정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신학기 동네 소규모 학원으로 살아남는 법. 네, 반갑습니다. 김태정입니다. 지금 2부 오늘 함께 하실 거고요. 제가 2부에서는 제가 골목학원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골목학원 전문가에게 듣는 성공하는 학원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100% 등록하는 상담법. 네, 원장님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규 상담이죠. 이 신규 상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공하는 원장님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성공적인 학원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첫 번째 홍보. 아까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상담이죠. 신규 상담, 기존 재원생 상담 모두 포함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 학원이 오랫동안 성공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상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다른 선생님보다 더 열심히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놀랍게도 yes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80%나 됩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였어요. 대부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원장님은 다른 원장님보다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는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네, 역시나 노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60%, 제가 알기로 한 70% 정도는 되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내가 열심히 가르치고 있지만 가르치고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부족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상담이라는 건 내가 어떤 부분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쾌하게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신규 상담 오시는 분들이 여기 학원 어떻게 가르쳐요? 라고 했을 때 정말 그 초보 원장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치겠습니다. 아, 네. 어머니께서 대답하신 거는 궁금하신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죠. 그만큼 상담에 대해서는 준비가 필요해요. 첫 번째, 상담을 잘하는 방법, 듣고 파악하라. 상담의 시작은 뭘까요? 네, 전화입니다. 제가 원장님들께 원장님 요즘 분위기 어때요? 상담 좀 오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상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전화는 좀 오나요? 그러면 전화는 좀 몇 통이 왔다고 그래요. 중요한 건 몇 통이 걸려온 전화를 우리 학원까지 오게 만드는 게 바로 상담입니다. 대부분 어머님들께서는 바로 오시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이 학원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부분 하는지 그걸 들어보시고 조금 마음이 동했을 때 학원 방문으로 이어지시잖아요. 이랬을 때도 어머님들께 전화 받았을 때 보통 원비가 얼마예요? 그럼 얼마예요? 주 몇 회예요? 주 몇 회, 몇 시간 합니다. 이렇게만 대답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화가 와셨을 때도 원장님들께서 어머님들께 질문을 끌어내셔야 돼요. 네, 어머니 지금 학생이 몇 학년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영어 공부는 해본 적이 있나요? 네, 그렇다면 얼마나 했어요? 저희 학원은 어떻게 알고 연락을 주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계속 질문을 먼저 던지셔야 돼요. 그래야 어머님께서도 조금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는 데까지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머님 제가 길게 상담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방문하셔가지고 교재 보시고 레벨 테스트를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도 학원에 와가지고 학원도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언제 방문 가능하세요? 중요한 건 원장님들께서는 전화를 딱 끊으시기 전에 항상 방문하시겠어요? 아니고 질문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언제 방문하시겠어요? 네, 어머님들께 언제 방문하겠다는 대답을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질문을 하셔서 예약 상담까지 받으시고 그리고 방문 상담을 오셨을 때도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에 상담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학원을 알고 오셨어요? 그러면 친구가 여기 좋다고 해서 와봤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스템은 좀 아세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했으면 그러면 저희는 1대1 자기주도 학습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학원과 가외의 장점을 좀 모아놓은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고학년이지만 우리 아이가 영어를 좀 말로 했으면 좋겠다. 스피킹 부분이 좀 필요해서 지금 알아보는 중이다 하시면 스피킹에 중점을 두셔서 상담을 해주시면 좋고요. 우리 아이가 이제 고학년인데 문법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중학교 내신도 조금 봐줘야 될 것 같아요 한다면, 그렇죠. 중학교 문법이나 내신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또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올바른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 올바른 질문들을 원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학원이 너무 좋다고 계속 우리 학원이 좋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머님과 아이의 반응을 보시면서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전에 학원에서 실패를 하셨다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또 큰애는 실패를 했다는 표현을 굉장히 좀 많이 쓰세요. 그럼 어머니 어떤 부분이 실패하셨다고 생각이 되세요? 어떤 부분이 만족스럽지 않으셨어요? 둘째는 그럼 어떻게 좀 시키고 싶으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셔가지고 어머님께서 원하는 교육 방향을 좀 맞춰서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듣고 파악해라. 네, 두 번째입니다. 아이에게 관심을 보여라. 보통 상담을 어머님만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항상 레벨 테스트를 한다거나 아이가 저학년이더라도 함께 오시라고 말씀드려요. 학원을 결정하는 건 누굴까요? 바로 아이입니다. 물론 어머님께서 정보령을 통해서 우리 학원에 방문은 하셨지만 결국은 이 학원문을 나서면서 너 여기 어때? 여기 다닐래? 네. 아이가 좋다고 하면 100% 등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상담을 하실 때는 아이와 꼭 함께 오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이한테 굉장히 친근한 어투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약을 이미 해놓으시면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어머니, 3시에 예약하신 영인이 어머님이시죠? 영인이 안녕, 반가워, 여기 원장님이에요. 오늘 기분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좀 밝게 이미 영인이가 오고 있다는 걸 파악하고 계시고 들어오는 순간, 네, 첫인상은 몇 초? 7초. 7초 안에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밝게 인사해 주시고 아이 이름도 기억해 주시고 이 아이가 들어왔을 때 거부감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공감한 만한 주제. 우리 아이가 만약에 태권도 도복을 입고 왔어요. 어머, 영인이 태권도 다녀? 얼마나 다녔어요? 지금 검은 티야? 우와, 대단한 걸.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끈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할 때도 열심히 끈기 있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다니는 학원이 어디 또 다녀요? 피아노 다닌다고 하면 어머, 피아노 다녀? 지금 뭐 쳐? 바이엘? 그치, 바이엘 어렵지. 원장님도 피아노 다녀봤는데 바이엘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거든? 근데 음악을 잘하는 학생은 음감이 좋기 때문에 영어도 굉장히 잘해. 그래서 영인이는 끝까지 바이엘 해서 체르니로 좀 넘어가면 좋겠다. 그치? 그리고 또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거 정말 어려운데 너 대단하다. 그래서 이미 아이가 기분 좋은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영어를 시켜봤을 때 굉장히 대답도 잘해요. 그리고 읽어보라 그러면 너무 잘 읽는데 파닉스, 단모음, 단잠 읽을 때조차도 와우 진짜 잘한다. 그러니까 추임새를 계속 넣어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주눅득질 같게 이것도 못 읽어? 이런 느낌이 아니고 얘가 오랫동안 다른 곳에서 수업을 해서 굉장히 주눅이 들고 영어에 자신감이 없더라도 원장님 앞에서 읽을 때는 어머, 이게 읽기가 조금 어렵지? 그래, 이거 조금 어려운 단어야. 근데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 따라 해볼까? 이렇게 해서 따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상담을 하면서도 교재를 보여주셨을 때도 어머님께만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고 아이와 같이 상담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읽어보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해볼까? 이거 한번 터치해볼까? 듣고 따라 해볼래? 제가 이제 따라 해보기 잘 시키거든요. 어머, 너무 잘 따라한다. 여기서 수업하면 진짜 잘하겠는걸? 네, 이렇게 자존감을 좀 높여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이 나갈 때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또 하나는 원장님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그리고 교실도 한번 둘러볼까 해서 선생님께 미리 말씀을 드려서 선생님께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왔을 때는 좀 반갑게 인사해 주라는 걸 미리 항상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선생님 인사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포커스를 예전에는 어머님한테 많이 맞췄다 그러면 지금은 학생한테 더 많이 맞추는 상담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지만 고학년일 때는 또 조금 방향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두 번째,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라. 네. 세 번째는 학습 성장 과정과 결과물을 준비하라.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틀려도 괜찮아, 그리고 잘했어 할 때는 무조건 100점 맞았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못했던 것을 잘했기 때문에 칭찬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장 결과물을 저희는 이제 성장 파일을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처음 파닉스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에세이 처음 썼던 거, 그리고 보카 테스트 처음 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이렇게 파일링해서 보여드려요. 그러면 이 아이가 처음부터 잘했던 학생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지금 있는 영인이도 선생님이 이 성장표를 만들어 줄 건데 1년만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선생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성장 파일 안에 들어갈 부분에는 에세이 쓸 수 있으면 가장 낮은 단계부터 썼던 에세이, 그리고 내가 봤던 시험지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그래머 테스트 같은 경우 있어도 그것도 넣어주시고, 복학킹, 학습 결과물을 좀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성장 파일 앞부분에는 제가 항상 넣는 게 있어요. 나의 꿈과 목표를 세우기라든가, 특히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간담회, 학생 간담회를 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의 목표 설정을 해요. 1년 후에 내가 얼마만큼 레벨이 올라가서, 만약에 지금 베이직이면 1년 후에 인터 몇 권을 하겠다 목표 설정을 하게 하고, 그걸 달성했을 때 또 상품을 주거든요. 그래서 성장 파일 맨 앞장에 이렇게, 그리고 삼성영어의 장점이라든가 사행시 부분을 쓰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래닝 차트가 있어요. 내가 해야 할 학습적인 게 언제 시작을 했는지 쭉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아닌 일반 원장님도 학습 커리큘럼을 확실히 제시를 하시고, 지금 시작해서 6개월 후, 1년 후, 2년 후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교재 시작할 때마다 여기 날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 쓰는 것도 정말 이 아이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세이 쓴 것도 제가 여기 사진에는 없지만 이렇게 넘겨가면서 발전한 게 눈에 보이도록, 그래서 성장 파일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복학킹 같은 경우에도 정말 아이들 아주 간단한 기초 단어부터 해서 정말 수능 단어까지 발전하는 단계를 쭉 넘길 수 있도록, 시험지는 집에서 어머님 사인 받아서 다시 이렇게 파일링을 해요. 그래서 매달 끝나는 교재는 집에 보내죠. 네, 집에 보내지만 그 외적인 에세이라든가 보카 테스트라든가 시험지 같은 부분은 학원에 조금 모아주셔가지고 아이들 성장 파일 만들어주시면 정말 상담에도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기존 재원생 상담에도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꼭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는 이제 그래머 테스트 했던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업 동영상을 활용하라. 백문이 불여일견. 네, 모든 원장님들이 아시죠? 제가 아무리 이거 학원과 가외의 장점을 모아놓은 학원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못 알아들으세요. 1:1 학습의 장점을 구구절절히 설명해도 잘 모르세요. 그랬을 때는 네, 영상을 준비해서 수업 영상을 촬영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선생님과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학생이 등원을 해서 하루 동안, 한 차시 동안 이루어지는 수업 과정을 좀 촬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촬영을 하시고 요거를 보여주시면 어머님들께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빠르세요. 그러니까 원장님들께서도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시잖아요. 도대체 선생님하고는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고, 얘는 선생님이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할까?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잖아요.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직접 영상을 보여주시면
굉장히 빠르게 이해를 하시고 만족도가 높으세요. 그래서 수업 동영상은 꼭 원장님들께서 레벨별로 파닉스 하는 아이들, 그리고 스토리 하는, 리딩 하는 아이들, 뭐 그래머도 괜찮아요. 그래머 하는 아이들, 그리고 중고등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설명하는 영상까지 한 서너 가지 버전을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 학생 대상에 맞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라. 사실은 저는 학원을 운영을 한 지는 12년 차지만 강사 경험이 없습니다. 네, 학원 처음 오픈할 때 학원 쪽이나 학원 강사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한 분과 시작을 해서 저는 사실 운영 쪽에, 경영 쪽에 훨씬 더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뤄진 것의 가장 기초는 저는 친절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모든 학부모, 학생들한테 친절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년이나 유치원 학생들이 오거나 좀 큰 아이들이 왔을 때도 학부모님한테도 굉장히 친절하게 합니다. 근데 간혹 중고등부 하시는 원장님들과 대형 학원 출신 원장님들 통화를 딱 해보면 느낌이 달라요. 싸해요. 너무 강하세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초등부로 넘어오셨을 때 상담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세요. 저는 어투만 들어봐도 원장님 강의 오래 하셨죠? 원장님 중고등부 오래 하셨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께서 초등학생으로 내려왔다 하면 어투부터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쉽진 않거든요. 그리고 대형 학원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은 그 대형 학원 자체의 브랜드만으로도 어머님들께서 믿고 보내주세요. 거기서는 오히려 내가 더 작아 보이지 않게 내가 굉장히 좀 자신 있게 좀 강하게 나가라는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상담할 때도 저 자세가 아닌 그 자세를 유지해야 어머님들께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희는 동네 학원이잖아요. 그 자세로 유지할 수 있으면 등록하시면 좋겠지만 대부분 힘듭니다. 우리는 친절하게 이 아이들과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아이들이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결과치가 나왔을 때 그거를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 오픈을 하셨을 때 내가 아무리 많은 스펙을 갖고 있더라도 내가 가르친 경력이 많더라도 원장님을 모르세요. 이 브랜드를 잘 모르세요. 특히 개인 브랜드 하신 분들 알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는 상담하실 때 첫 번째 무기는 일단 친절함이에요. 잘 웃어주시고 잘 들어주시고 친절한 어투를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릴수록 친절하게. 하지만 중학생, 고학년한테 요자 붙이고 막 친절하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대상을 다르게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친구처럼 너 영어 공부 얼마나 했어? 그래서 영어 공부할 때 뭐가 제일 힘들었는데? 그래? 그게 왜 힘들었을까? 그러면 어떤 부분은 네가 자신 있어? 그렇구나. 숙제는 좀 해? 어때? 숙제하는 거 너 집에서 열심히 안 하지? 그러니까 아이들 같이 좀 친구같이 얘기를 해주고 요즘 뭐 좋아하는 거 뭐야? 게임 어떤 거 해? 그렇지. 너 게임할 때 그 아이템 주잖아. 보상이 있잖아. 그치? 영어도 그 보상이 주어지는 게 있어. 단어를 열심히 모으면 배우면 네가 그 아이템이 되게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돼. 네가 아이템이 늘어날수록 레벨이 올라가잖아. 영어도 마찬가지야. 네가 갖가지 아이템들을 많이 해놓을수록 영어 실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고학년과 중학생 할 때는 어머님과 상담 시에는 전문적으로 보여셔야 돼요. 우리 지금 근처 중학교에 있는 내신 경향, 수행평가 다 깨고 계셔야 되고요. 고등학교 진학률, 어디로 많이 진학을 했고 그 고등학교에서는 입학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라는 걸 문서로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이 원장님은 이쪽 전문이시구나. 이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션 드릴 때 제가 중학생 상담용 미션을 꼭 드리거든요. 거기에는 학교 알림이 가면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라든가 내신평가 사항, 준비사항들이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성취사항, 결과물이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전과목의 성적이 다 들어가 있고요. 졸업생의 진로사항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프린트로 만드셔가지고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학원만의 강점을 제시하라.
네, 저는 저희 학원만의 강점으로 동기부여를 위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사실 1인 학원 원장님이나 초보 원장님들께 이 이벤트를 모두 하시라는 건 힘드세요. 근데 저는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이벤트를 계속 진행할 수 있고요. 2달에 한 번꼴로 우리 아이들이 동기부여할 수 있게, 우리 아이들이 매일 수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기부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벤트 사진이라든가, 그리고 저는 교사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교재 연구와 차별화된 수업을 위해서 저희 선생님들께 매달 제가 교육을 직접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본인 학원만의 좀 강점을 제시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네, 어떤 원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즐겁게 수업을 하기 위해서 좀 게임을 한다거나, 그리고 원장님께서 직접 진로 상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배우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진로 상담을 해주신다거나,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들 성격, 요즘 분석하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성격별로 공부 방향을 설정해 주신다거나, 그런 부분은 원장님께서 뭐 나만의 강점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속을 하라. 제가 아이들하고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상담할 때 옆에서 지켜보다가 제가 또 마지막에 꼭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학원은 몇 번 할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월, 화, 수, 목, 금 몇 번 할까요? 맞아. 5번 다 와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학원에 오면 좋은 점이 뭘까? 우리는 오늘 배웠던 거 내일 되면, 오늘 10개 단어 배웠잖아? 그럼 영인이 내일 되면 몇 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아이들이 뭐 5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3개밖에 기억 못한대, 원장님도. 근데 오늘 배웠던 거 내일 와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 5개까지 기억을 할 수 있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매일 와야 되겠지. 매일 올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선생님은 여기 숙제를 줄 건데 할 수 있는 숙제를 줄까? 할 수 없는 어려운 숙제를 줄까? 그럼 아이들이 대부분 할 수 있는 숙제를 준다고 하겠죠. 그래, 할 수 있는 숙제를 줄 건데 직접 영인이가 다 할 수 있게 선생님이 도와줄 거야. 그럼 할 수 있겠지. 네, 그것도 대답을 하겠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여기 들려줬잖아. 정말 잘 따라했지. 이렇게 들리는 건 모두 따라해야 되는데 잘 따라할 수 있겠죠. 네, 왜 따라해야 될까? 그치, 따라하면 발음도 예뻐지고 또 하나는 우리 뇌가 오래 기억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원에 매일 오기, 숙제, 할 수 있는 숙제 줄 거니까 꼭 하기, 그리고 영어로 큰 소리로 따라하기. 약속할 수 있을까? 네, 저학년은 제가 정말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부모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 어머님께서 그렇죠, 만족하세요. 그래서 100% 결제를 바로 하시고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렇게 약속을 직접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실 수 대답을 네라고 할 수 있게 질문을 또 던져주시면 좋아요. 숙제 같은 경우도 숙제 다 해야 돼? 이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숙제를 줄까? 할 수 없는 숙제를 줄까? 네, 선택할 수 있게. 선택은 쉽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올바른 질문을 던져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 보시면 아까 괜찮아, 잘했어, 사랑해, 하트 스티커 제가 잘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항상 학원에 이거를 비치를 해놓고 신규 상담 온 친구들도 너무너무 오늘 의젓하게 잘 있었어, 원장님이 너무 놀랐는걸, 이렇게 잘 있어가지고 그래서 선물 줄게, 가져가세요,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줬을 때는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모든 상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 빚진 마음이라고 해요. 뭔가를 주어졌을 때 훨씬 더 여기에 올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선물이라도 꼭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머님께 드리거나 동생이 같이 오면 동생 거도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규 상담 아직도 두려우시죠? 네, 그렇다면 동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세요. 모든 건 자신감이라는 건 연습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 내가 연습이 부족하구나, 내가 연습을 조금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고 힘들었고 많이 울었어요. 저라고 이렇게 말을 잘했겠어요? 그래서 어머님 오시면 막 울기도 하고, 어머님이 교재 이거 너무 쉬워요, 이게 뭐예요, 뭐 이걸로 해주세요. 그리고 뭐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도 어머님들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정말 울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이렇게 잘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동영상 촬영을 해서 제 스스로 그거를 보면서 연습했던 게 가장 컸고요. 그리고 강연을 갈 때도 저는 제가 동영상 촬영을 해서 한번 쭉 봅니다. 그리고 안 그러면 녹음을 해서 듣거나, 그래서 원장님들께서도 상담 영상 꼭 촬영을 해보시고 고쳐 나가시면 분명히 100% 등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두 번째예요. 성공하는 원장님들의 공통점. 제가 골목학원을 통해서 성공하는 원장님들 인터뷰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께 제가 받은 이제 공통점들이에요. 자, 먼저 실행력. 네, 실행력이라는 건 자기의 생각을 실제로 행하는 능력이죠. 보통 원장님들께서 이거 알려드리고 해보세요 그러면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해요. 그리고 이거를 하면은 뭐 이럴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지역은 학구열이 낮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들께서는 주변 탓, 환경 탓을 많이 하세요. 일단은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안 되면 수정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방향을 바꿔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해보시고 나면 시간이 오래 걸리던 일들도 능숙해지세요. 그래서 성공하는 원장님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실행력이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 상담 영상 촬영하는 거 그거 실행해 보시고요.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목표를 설정하시고 세부 계획을 세우는 거 그 두 가지만 일단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못 하십니다. 실행력이 늦은 원장님들의 공통점은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건 좋지만 그러다 보면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해도 괜찮으니까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끈기예요. 끈기라는 건 쉽게 단념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견디어 나가는 기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열정은 강도가 아니고 지속성이다. 보통 열정이라는 건 강도라고 생각하잖아요. 막 불 끓는 열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열정도 지속성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정이라는 건 내가 가진 지금 마음을 얼마만큼 지속있게, 끈기 있게 해나가느냐 그게 중요하고요. 실제 제가 아는 원장님 중에서 처음에 학원을 좀 크게 오픈을 하셨어요. 근데 너무 운영이 어려우셔가지고 네, 정말 임대료를 못 내게 돼서 다시 교습소로 줄이셨거든요. 교습소로 줄여가지고 정말 눈물을 머금고 교습소를 하시고 계시다가 교습소에서 이제 원생을 좀 모으셨어요. 모으시고 다시 학원으로 확장을 하셨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기셨고요. 그 긴 시간 동안 인내를 하시면서 또 주변에 배우러 다니셨어요. 그리고 끈기 있게 포기하시고 하시고 현재는 거의 전국 최고의 학원이 되신 분이 계세요. 제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분께 제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포기하지 않는 거, 끈기 있게 하는 거,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지금 조금 어렵다, 해보고 안 된다 이렇게 하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좀 끈기 있게 지속성을 가지고 하시다 보면 결국 됩니다. 저와 함께 했던 3호 원장님도 지금 4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성장을 하셨지만 결국은 버텨내셨기 때문에 성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힘들게 버티시지만 마시고요. 대신 뭔가를 할 수 있게 주변에서 많이 또 잘하시는 분들 거를 실행을 해보시면 분명히 언젠가는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믿음. 믿음이라는 건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인데요. 믿음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최고라는 믿음. 네, 그리고 최고의 교재와 최고의 선생님으로 만드는 최고의 수업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 상담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 교재에 대한 내 시스템에 자부심이 없는 원장님들께서 나가서 다른 어머님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을 잘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공하신 분들은 내게 최고라는 믿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좋은 걸 왜 안 하니? 이런 마음으로 이 좋은 걸 내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니까 이걸 꼭 해보세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거든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재와 모든 수업과 모든 사람은 단점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 단점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말씀해 주시고 내가 가진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내가 가진 것들이 최고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다른 분들을 설득시킬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실제 그런 성공하신 원장님들은 내게 최고라는 생각을 다 갖고 계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수업이라든가 하시고 있는 교재라든가 지금 함께 하시는 선생님, 강사에 대한 것도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운영이 어려웠던 원장님들의 특징이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상담에도 자신감이 없었고 주변 대형 어학원하고도 비교를 했을 때 강점을 얘기를 못 하세요. 그쵸? 그리고 주변에 좀 잘하는 아이들과 우리 학생을 좀 비교를 했을 때도 우리 학원이 뭔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만 계속 하시고 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셔서는 계속 그 부분을 또 보완을 시키면 되는데 그 부분 보완 없이 보완을 계속 또 보완만 시키다 보면 또 핵심을 잃게 돼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건 좋지만 기본을 지키는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을 지키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지만 내가 가진 것들이 최고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시면 발음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씀하시는 목소리의 힘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도 저절로 설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 마인드, 마음가짐, 내 거에 관한 믿음을 꼭 제대로 극대화 좀 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라. 네, 우선순위라는 건 어떤 것을 먼저 차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차례나 위치죠.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것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모든 원장님은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세요. 오늘도 바쁘고 내일도 바쁘고 네, 1년 전에도 바빴고 앞으로도 바쁠 거예요. 근데 잘하는 원장님들도 그 일을 언제 다 하세요?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잘하는 원장님들, 특히 많은 일들을 하시는 원장님들, 저도 그렇지만 그 많은 일을 언제 다 하세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 많은 일을 해나가는 순서가 있어요. 우선순위. 근데 좀 힘든 원장님들 뵈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기본이 중요한데 기본은 안 하고 다른 걸 열심히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학생과 1대1 학부모님과 1대1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상담 대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막 열심히 뭔가를 예쁘게 공문을 만드시는데 초점을 만드시던가 물론 예쁜 공문도 좋아요. 하지만 예쁜 공문을 만드느라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기보다는 좀 덜 예쁘더라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원장님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정된 시간 안에서 해야 할 일들 우선순위 정하기를 먼저 해보시면 가장 좋고요. 매일 아침에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오전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해야 할 일들 리스트도 정하지만 정말 성공하신 분들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리스트를 정한다고 해요. 가령 핸드폰을 본다거나 그리고 오늘 하지 않아야 될 보통 일어나면 핸드폰을 보게 되잖아요. 저도 사실 일어나면 핸드폰을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유튜브도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일적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일어나시면 핸드폰 먼저 보시잖아요. 그러기 전에 해야 될 일을 먼저 한다거나 하지 않아야 될 일의 리스트를 한번 정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5번째, 배워라. 저도 정말 배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잘하신다는 분이 계시면 정말 가서 많이 배웠어요. 배운다라는 건 새로운 지식이나 교양을 얻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나 행동이나 태도를 본받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고 있는가 이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물론 이제 50대 원장님도 잘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50대 원장님들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기계를 다루는 일 그리고 SNS 홍보를 하시는 일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상은 수업 자체도 기계를 다뤄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온라인 수업도 마찬가지고요. 원장님 온라인 수업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지금 코로나가
2년도 아니고 앞으로 3년째 이어질 건데 아직도 온라인 수업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계세요. 줌 수업 방법 온라인 유튜브 찾아보시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기 위해서 좀 벅찰 정도거든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원장님들은 1년 후가 아닌 5년 후를 생각을 했을 때는 학원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빨리 세상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줌도 배우시고요. 그리고 SNS 블로그 홍보하시는 것도 배우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잘하는 원장님들의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목학원 유튜브 영상에 정말 최고의 학원을 가다에서는 정말 전국적으로 유명한 원장님들의 인터뷰 영상을 담고 있거든요. 그분들 영상을 보고 그리고 나비 프로젝트 하는 원장님들 어떻게 성장했는지 1년 동안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배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끈기 있게 하신 그 원장님께서도 본인이 그냥 버티시기만 한 건 아니에요. 버티는 동안 정말 잘하는 곳을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배우시고 실행을 해서 지금 자리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성공하는 원장님의 5가지 공통점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실행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배우고 끈기 있게 해보시고 그리고 원장님들께서 이거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보시고 이 부분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원장님들께서도 모든 평범한 원장님들이 성공하셨잖아요. 분명 여기 계신 원장님도 이 방법대로 해보시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네, 원장님들 제가 좀 오늘 뭐 이거 많이 해라,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정말 많은 것들을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현재 지금의 원장님도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원을 하기 위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셨죠. 그래서 이미 홍보의 챔피언이시고요. 그리고 아이들 정말 잘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학습 결과 잘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수업의 달인이시고요. 또 우리 아이들 행사와 이벤트를 통해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행사의 달인이십니다. 이미 여러분 원장님 그대로가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좌절감 갖지 마시고요. 지금 코로나 재확산으로 더 어려워진 시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사실 조금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이루어낸 것에 대한 자부심을 분명히 가지시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만 더 배우시고 실행을 해보시면 어려운 시기도 같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힘드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골목학원에서도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들께서 사실 지금 가장 바쁜 시간이잖아요. 수업 시간에. 저도 좀 그 부분에 많이 아쉬웠거든요. 시간 편성이 어쩔 수 없이 원장님들 지금 운영하는 시간이라서 듣지 못해서 제가 조금 준비한 질문들도 있거든요. 말씀드릴게요. 예체능 학원의 경우 성장 파일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성장 파일의 가장 큰 핵심은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학원도 사실은 성장 파일보다는 성장 영상이 있으면 더 좋고요. 우리 아이들이 파닉스 때 찍었던 영상과 나중에 1년 후 영상을 비교해서 보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피아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도레미파솔라시도 칠 때랑 바이엘 칠 때랑 체르니 칠 때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 아이 한 명 한 명마다 영상을 준비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드시죠.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준비할 때 핸드폰 용량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 밴드를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만 거기 있고 거기 아이들 자료들 넣어놔요. 그래서 원생이 정말 많지 않다면 그래서 학생별로 좀 영상을 준비를 하시고 태권도도 마찬가지죠. 운동도 우리 아이들 뭐 태극권 일장하던 영상이랑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검은띠 됐을 때 영상을 보여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어머님들께서는 현재 모습만 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과거에 얼마나 부족했고 얼마나 성장했는지는 모르세요. 그래서 꼭 비교하실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존 학생 상담은 얼마나 자주 하는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교재가 끝나면 학생 수업 태도와 배운 것에 대한 이제 코멘트, 성취도 평가가 있고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선생님이 직접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태도 같은 부분을 써서 그걸 보내드려요. 그래서 카톡으로 전송을 해드리고, 물론 종이도 프린트를 하지만 사실 요즘은 네, 카톡이 더 빠르시더라고요. 확인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시고요. 그리고 틈틈이 학원 카톡이 있습니다. 강사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다면 카톡과 카톡 채널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학부모님과 실시간 채팅을 한다거나, 지금은 어렵지만 수업이 끝난 후에 궁금하신 사항을 항상 물어보실 수 있도록 카톡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상담하고 일주일 안에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다른 원장님께 배웠던 건데, 상담 예고제, 미리 신규 상담하실 때 일주일 안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교재가 끝날 때쯤, 그러면 한 달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기간을 정해서 상담 예고제를 하시면 어머님께서 중간에 불안해하지 않고 기다리는, 아까 왜 전화가 없을까 이런 고민 안 하시거든요. 그렇게 상담 예고도 해주시고, 그리고 기존 원생이 한 6개월 이상 됐을 때는 사실 매달 전화 상담은 지금은 어렵습니다. 예전에 제가 혼자 가락 하나를 운영할 때는 매달 제가 전화 상담을 다 드렸거든요. 그게 가능하시면 그렇게도 추천을 드리고, 그게 어려우면 한 2~4달에 한 번 정도는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지금 강사님들께서 최소한 3달에 한 번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외에도 원장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시면 제가 꼭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들 모두 힘든 시기 내년에도 이어질 거지만 꼭 함께 하셔가지고 목표 설정하시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